안녕하세요. 부산스러운 동화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사고, 모음을 준비해 왔어요. 다소 끔찍하고 황당한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는 옛날 사건들입니다. 2008년 5월 7일 저녁,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의 한 가정집으로 남편이 귀가를 합니다. 그러나 잠겨 있어야 할 대문이 열려 있었고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었다고 해요. 안방에 들어가 보니 사랑하는 부인의 얼굴과 손에는 청테이프가 감긴 채로 사망한 채 발견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금품을 노린 강도범의 소행이라고 보였지만 지나치게 어지럽혀 있는 사건 현장을 이상하게 본 후 해당 사건 현장을 다시 조사한 결과 피해자를 살해하고 청테이프를 공들여 감은 다음 파우더를 열어 가루를 뿌리고 운동화에 묻혀서 마치 강도가 급하게 물건을 뒤진 듯 현장을 어지럽힌 다음 나간 강도 위장 범행을 시도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살해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청테이프가 구겨진 자국 없이 깔끔해서 더욱 난황을 겪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청테이프로 살해를 당했다면 버둥거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청테이프가 구겨지고 말렸어야 정상인데 말일 테죠. 더욱 치밀한 범인은 전기장판을 켜놓아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을 정확히 추정하기 불가능하게 합니다. 본 사건은 발생 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과 비슷한데요. 범인은 광주 사건을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 접했고 이를 모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명확하지 않다고 해요. 2023년 5월 7일 공소시효 만료 예정인 사건이었으나 2015년부로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영구 중단으로 이 사건의 수사는 영구히 지속된다고 해요.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신 게 있으시다면 부산 서부경찰서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2010년 6월 중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부산에 거주하는 40세 여성 손 씨가 대구의 한 여성 노숙자를 쉼터에서 부산으로 데려오고 발생한 사건입니다. 손 씨는 자신을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라 소개한 후 김 씨를 자신의 어린이집에 고용하겠다고 유인했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 여성 노숙자인 김 씨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 후 손 씨는 죽은 김 씨를 화장하여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그녀가 김 씨를 살해한 이유는 본인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둔 상황이었는데 사망한 김 씨를 자신인 것처럼 속여 어머니 피 씨의 도움 아래 생명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다는 게 살해의 동기였습니다. 더욱 치밀한 점은 그녀의 살인수단인데요. 그녀의 처음 살인수단은 농약이었는데 농약을 사용하면 사체 부검 시 독살의 흔적이 남는다고 하여 흔적이 남지 않는 특정한 독극물을 제조하여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범죄는 보험회사의 신고로 밝혀지게 되는데요. 체포당하는 순간에도 1시간 넘게 본인이 김은혜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강제로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2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살인 혐의를 둘 수 없다 라고 판단해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 3월 피해자가 돌연사하거나 자살할 개연성이 없고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검색했으며 해당 독극물을 먹었을 때 침이 나온다는 정황 등으로 볼 때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그녀는 2013년 6월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소 무거운 사건도 있지만 황당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송모 씨와 박모 씨는 부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름 아닌 성관계였는데요. 송 씨는 키 175cm에 몸무게가 90kg인 박 씨가 이상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박 씨는 분노하며 송모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현금 15만원과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는데요. 잠시 박 씨가 한눈을 판 사이 방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사실을 알려 그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네요.
정말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네요. 마지막으로 다룰 사건은 2014년 6월 8일에 일어난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두 남녀의 잘못된 만남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가정에 있는 김 씨는 2013년 5월경 서 씨의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며 관계를 키워가게 됩니다. 그 후 김 씨는 서 씨에게 무서울 만큼 집착을 하였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통제했어요. 결국 그녀는 주변인들로부터 고립되어 갔고 그 곁에는 김 씨만이 남게 됩니다. 둘의 만남을 알게 된 김 씨의 부인으로 인해 2013년 12월 김 씨와 서 씨는 헤어지게 되지만 김 씨의 집요한 집착으로 그들의 만남은 2014년 4월에 다시 이어가게 됩니다. 김 씨의 부인이 두 남녀의 만남을 그냥 놔둘 리가 없었고 결국 김 씨와 부인이 다투어 2014년 6월 김 씨는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 6월 6일 모텔을 전전하며 필로폰을 투약하던 두 남녀는 결국 서 씨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은 김 씨는 2011년 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소위 말하는 뽕쟁이, 필로폰 중독자였습니다. 이미 마약에 중독된 두 사람은 보다 편안한 환경을 찾아 서 씨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판단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김 씨와 서 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4시간에 걸쳐 무려 4회나 자신들의 몸에 주사 바늘을 꽂고 필로폰을 투약했는데요. 그 후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됩니다. 환각을 보는 김 씨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하여 서 씨에게 언성을 높여 몰아세우게 되고 서 씨 또한 마약에 취해 강하게 결백을 주장하며 맞서게 되고 결별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결국 말싸움에서 폭력으로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너무 끔찍해 말해주기 어렵지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김 씨는 집안에서부터 16층 옥상 입구까지 이동하며 그녀의 신체를 훼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씨는 서 씨의 왼쪽 입술의 끝부터 귀밑까지 칼질을 하여 눈썹 바로 위 삐뚤빼뚤한 선을 그리며 그녀의 두피 전체를 후두부까지 벗겨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는 그녀의 왼쪽 안구까지 파내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옥상 입구까지 도착한 그는 그녀가 고통과 출혈로 정신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아파트 복도 창문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게 됩니다. 그녀는 사건 이후 16시간에 이르는 대수술 끝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나 예전의 미모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그녀는 평생을 지옥 같은 고통과 후회 속에서 몸부림치게 되었고 가해자는 20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량이 20년이라니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사건인 것 같네요. 부산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보다 더 높은 형량을 주는 법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